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시계통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저는 절대 간절을 안 했습니다. 무장 헬기로 바로 공격하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 치고 광주에서 이 대량 학살과 무력 행사가 전두환 씨의 몰래 없이 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발포 생각이 발표. 발포 생각도 발표. 세리브라 전두환.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들을 유혈 진압했던 사람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겨울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는 광주를 지키고야 말 것입니다. 40여 년 전 고립된 광주.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 스피커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했던 5월 21일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가두방송에 나선 그녀였습니다. 광주에 울려 퍼진 그녀의 절규는 시민들의 저항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의 선무방송은 특수전으로 단련된 우리도 겁먹게 하고 있던 것이다. 이미 밤 12시부터 도청 상황실 전원은 차단됐습니다. 작전 개시 시간 새벽 3시. 탱크로 완전 포위된 도청에 특수부대의 진압작전이 시작됩니다. 장갑차 캐터필러의 굉음과 함께 자동화기와 포탄의 무차별 난사가 시작됩니다. 시민군의 격렬한 저항도 잠시 최후 방어선이 붕괴되고 도청 진압작전이 완료됩니다. 광주항쟁 당시 광주의 심장이었던 전남도청이 진압되는 데는 불과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흘간의 시민항쟁이 그렇게 참혹한 막을 내렸습니다. 하극상으로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는 속속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 광주의 전남대학교에도 계엄군으로 투입된 7공수여단이 진주했습니다. 정면 대치한 공수부대와 학생들의 충돌이 곧 시작됐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와 맨손인 학생들의 싸움은 애당초부터 상대가 안 됐지만 계엄군은 진압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충돌이 없었으니까 체포도 할 수도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부대는 시위 학생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까지 무차별 곤봉 세례를 가했습니다. 그 속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청박쟁이인인 김경철 씨였습니다. 갓 100일이 지난 딸이 있는 평범한 가장인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다 공수부대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해 사망한 것입니다. 광주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런 폭도를 소탕하기 위해 시민에 진지하였습니다. 시민은 놀라지 마십시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멀쩡한 시민들이 어느새 폭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살인적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자 진압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계엄군은 살상용 곤봉을 들고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했습니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 살인적인 진압 작전으로 수많은 시민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느새 계엄군의 손엔 대검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대검을 들이댄 것입니다. 광주 사태 전 기간 중에 대검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다리를 그때 당시 어디를 찔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찔리고 이 옆에를 여기를 그냥 대검으로 찔러버리더라고요. 여기를요. 보다 못한 택시와 버스 기사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택시와 버스 기사들이 전남도청까지 200여 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청각 전남도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꽃잎처럼 쓰러져갔습니다. 광주 시민이 부르는 애국가는 총성 속에 잔혹하게 묻혀갔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조그만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도청 앞의 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 방어다, 정당 방위다. 시내 곳곳에서 수습된 희생자들의 시신은 도청에 안치됐습니다. 총상, 자상, 타박상, 그들의 죽음은 보기에도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광주 전체가 수많은 주검으로 넘쳐나는 거대한 상가였습니다.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 모든 증거는 신군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가리키고 있지만 뻔뻔한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때 어떤 놈이 충소라고 얘기하겠어 국민들한테.
광주 사태하고 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금남로 학살극 이후 시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무장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정희의 특수부대와 구식무기 시민군의 싸움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법적 국가 권력과 시민들 간의 목숨을 건 투쟁, 광주항쟁은 부당한 독재와의 전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계엄군은 사태가 악화된 것이 외부 폭도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계엄 사령관까지 나서 시민을 위협합니다. 경고 1. 지난 18일에 발생한 광주 지역 난동은 치안 유지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계엄군은 폭력으로 치안 유지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5월 21일 오후 6시 마침내 시민군이 도청을 점령합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계엄군은 일단 외곽으로 후퇴하고 광주를 완전히 봉쇄합니다. 짧은 자유와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자치 질서를 유지하는 공동체 세상, 해방 광주였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광주의 모습을 제대로 기록하고 알린 것은 외신들 뿐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언론들이 은폐된 광주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1980년 5월 26일 오후 들어 도청 앞 광장 상공에는 헬기가 선회하면서 소탕 작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단을 뿌렸습니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승산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최후의 항전을 위해 도청에 남았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전남북 계엄분소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6시 현재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 시민항쟁은 5월 27일 새벽 열흘간의 학살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인구 73만 명 도시의 시민 사륙전에 국군 2만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광주는 지상의 지옥, 피와 통곡의 도시였습니다.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완료된 후 도청 앞 광주 진압에 투입된 박준병 24단장과 소준열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이 개선장군처럼 나타납니다. 어깨를 두드리고 악수를 나누더니 진압 책임자였던 소준열 사령관의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쿠데타로 집권해서 광주 학살로 포갑 통치를 시작한 군 출신 독재자로 각인돼 있는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 씨가 숨진 11월 23일은 정확히 33년 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강원도 인제 백담사로 향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희생과 역사에 대한 사과와 참회는 없었습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내가 그 광주 사태를 진압한 사람으로 그래 몰고 갔더라. 그 대도 않은 소리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독재자는 그렇게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죄 없는 죽음은 유죄입니다.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한 날 공교롭게도 5.18 피해자 가운데 한 명도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이 쏜 총탄에 허리를 맞아 4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았던 이광영 씨였습니다. 결국 이 씨는 전 씨가 숨지기 불과 몇 시간 전 그 긴 고통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18에 대한 원한도 서운함도 모두 털어내고 훌쩍 떠나갔습니다. 사죄 없이 떠난 전 씨와 달리 이 씨의 마지막 요는 용서였습니다. 광주는 기꺼이 민주항쟁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순결한 피와 희생으로 독재의 광기를 물리쳤습니다. 눈부시게 슬픈 봄, 5월 광주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지는 간대었고 깃발만 나부겨